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날씨 너무 좋습니다. 어제는 잘 보내셨습니까? 예? 뭐 받으셨어요? 자, 여러분이 교재 보시면 중간중간에 중요 기출 지문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거 한번 꼭 확인 좀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문제도 나가 있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오후에 문제 풀이가 있으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 문제는 안 나가요. 네. 자, 우선은 여러분 교재에 8페이지가 아니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학의 기초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동산학이라는 것은 우리 출제를 만약에 기출서 한다면은 이 김영진 교수의 우리 개념이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김영진 교수의 개념이죠. 자, 이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의 원리 및 그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종합 응용 과학이라고 하는데 이 지문을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보시면요. 문제, 프린트 문제 1번 지문 한번 보세요. 부동산 활동의 개념이 나와 1번 지문 보세요. 이 부동산 활동은 이 토지 등을 대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또 실행에 옮기는 관리적 측면의 행위를 부동산 활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부동산 활동의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이 활동에 있어서의 능률화의 원리죠. 자, 그래서 이 부동산 학은 자, 이 능률화의 이 원리는 무슨 측면이냐면 이론입니다. 이론. 능률화의 원리는 우리가 이론 측면이고 이 능률화의 원리 및 그 응용 기술이죠. 그 응용 기술은 무슨 측면? 요거는 실무. 그래서 이론과 실무 두 가지 측면을 보는 겁니다. 그 응용 기술을 우리가 개척을 해나가는 종합 응용 과학이 바로 부동산학이죠. 시험 문제 만약에 나오면요, 김영진 교수 개념밖에 안 내요. 보면은. 자, 그러면 이 부동산학에 있어서의 그러면 학문적 성격을 보면은 우선 김영진 교수의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출제를 한다고 했으니까 아까 종합 응용 과학이에요. 그래서 주변의 여러 과학, 경영학, 경제학, 법학, 건축학 이런 주변의 여러 과학의 연구 결과를 이용을 해야 돼요. 그 이용을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종합 과학이다. 그래서 부동산학은 우리는 종합 과학으로서의 학문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우선은.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우주가 어떻게 생성되고 우리가 발전되어 왔느냐 이러한 이 원리를 연구하는 지구과학이나 물리학인 순수과학이 아니에요. 예? 현실의 여러 가지 복잡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응용과학이다. 예, 순수과학이 아니라 또 무슨 과학이죠? 응용과학이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영진 교수님께서 부동산학을 뭐라고 하죠? 종합응용과학이라고 하죠. 그래서 시험 지문에 보면요. 만약 김영진 교수가 출제 우리 지문을 하면 요 두 개를 우리가 출제는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종합응용과학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을 보면은 이 자연적인 형상을 연구하는 자연과학이 아니라 이 부동산과 인간에 있어서의 관계를 나타내는 사회적인 여러 가지 형상을 연구하는 사회과학으로서의 학문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이 부동산에 있어서의 우리가 활동을 대상으로 전개 나가는 구체적인 경험과학으로서의 학문적 성격도 가지고 있고 또 여러분이 부동산 활동을 하다 보면 어떤 게 바람직하고
어떤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느냐 이런 걸 나타내죠. 우리 판단은 투기는 바람직하지 못하죠. 상식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이러한 바람직한 활동, 바람직스럽지 못한 활동이 무엇인가 이 판단을 여러분에게 해주는 규범 과학으로서의 또 학문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김영진 교수는 이 부동산학을 연구하는 접근 방법, 어프로치라고 하거든요. 부동산을 연구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 나갈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김영진 교수는 뭘로 설명하고 있죠? 종합식이라고 설명해요. 뭐 여러분이 분산식, 뭐 중점식 여러 가지 방법인데 김영진 교수는 그 중에서도 이 종합식 접근 방법이다. 자, 이제 배울 용어 중에 하나가 바로 뭐죠? 이 부동산학을 뭘로 본다?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이 기술적 측면, 경제적 측면, 법률적 측면에 뭘로 이해를 하냐면은 복합 개념으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종합식 접근 방법은 부동산학을 이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에 복합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또 주변의 여러 과학의 연구 결과를 이용을 해서 부동산학 이론 구축에 대비를 하려는 접근 방법이 바로 우리는 종합식 접근 방법이다. 자, 우리 경영학에 또 중요한 50년대의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이몬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사이몬은 인간에 있어서의 제한된 합리성을 가정을 하거든. 제한된 합리성. 그래서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고 또 자기 자신의 이익 또는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서 추구하는 존재로서 뭐 해야 한다? 여러분이 의사결정.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동식이 아니라 의사결정은 능동적이라는 얘기예요. 얘는 과거는 우리 인간을 기계로 봤거든요. 여러분 20세기 초에는 기계로 보았는데 그것이 20년대 넘어오면서 인간은 기계가 아니라 뭐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생각을 하는 감정적인 노동자다. 이런 형상이 나타나면서 의사결정에 이제 초점을 두는 연구 방법이 나와요. 그래서 의사결정에 우리 초점을 둔 접근 방법이 바로 뭐가 된다? 우리는 사이몬에서 나타난 방법이에요. 요것 이외에도 뭐 법, 제도적 접근 방법, 뭐 형상학적 접근 방법,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있는데, 자, 우선 종합식 접근 방법이 시험 지문에 제일 많이 나오고, 또 의사결정도 우리가 요즘에는 좀 여러분에게 상당히 중요하죠. 투자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의사결정에 있어서.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지문에 좀 자주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네 번째 보시면은, 자, 요게 처음 개정됐거든요. 10차 개정을 해서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했는데, 그때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해 바로 시험에 출제를 했어요. 자, 시험에 출제를 했는데, 자, 이 부동산업을 우리가 분류를, 이제 중간 분류를 할 때 뭘로 불렸죠? 부동산, 우리가 임대 및 공급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를 하는데, 또 이제 요걸 중분류를 이제 또 더 작게 소분류를 했어요. 그럼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을 다시 둘로 나누죠. 부동산 임대업, 또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으로 나눠요. 자, 그럼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은 부동산 관리업. 그 바뀐 게 그 밑에 게 바뀌었거든요. 부동산 뭐죠? 중개. 그리고 또 뭐 나왔죠? 자문. 옛날 자문이 없었거든요. 자문 및 감정평가업. 여러분 자문은 쉽게 얘기하면요. 여러분이 많이 듣는 컨설팅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컨설팅은 번역을 자문으로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부동산 임대업은 뭐가 나오죠? 부동산 임대업은 더 요걸 여러분 우리 시험에 보면요. 소 불려서 그다음 또 세분화시킨 거 이제 간을 세자 써서 세 또 분류 세 간을 세자 써서 더 세분화시켰다.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은 주거용 건물 임대업,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기타가 또 들어가. 기타 부동산 임대업 이렇게 기타가 하나 들어가거든요. 또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도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또 이것도 기타 들어가요.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여기 들어가는데 문제는요 부동산 관리업을 잘 봐야 돼. 여러분 그때 27회 10회 출제를 했던 부동산 관리업에서 출제했거든요. 이 부동산 관리업에 보면요 뭐가 없다? 기타가 없어. 기타 부동산 관리업 요게 없다는 거예요. 요걸 꼭 명심해. 시험에 나오면요 하여튼 요거 때문에 잘 틀려. 여기 기타가 없어. 부동산 관리업은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인데 기타는 없다는 거 꼭 명심해야 돼. 그럼 주거용 부동산 하면 많죠. 연립주택, 아파트, 다세대 다 주거용 건물 아니에요? 비주거용 건물은 상가, 뭐 공장 뭐 이런 건 비주거용이고. 예. 그래서 말을 좀 바꿔도 틀리지 않도록 하시고. 자, 그리고 부동산 관련 우리가 그 서비스업에서 완전 세분화시킨 게 있죠.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그리고 부동산 투자 자문업은 부동산 컨설팅업이라는 의미예요. 투자 자문업. 그리고 부동산 감정평가업으로 나누죠. 맨 마지막이 바뀐 거예요. 14 개정에서 더 세분화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부동산은 우리 종합하니까 부동산업은 서비스업일까요? 서비스업이 아닐까요? 서비스잖아요. 여러분 서비스를 제공해서 수수료를 받는 업이에요. 서비스업인데 이 부동산 서비스업인데 무슨 종합 서비스라는 용어를 많이 하거든요. 종합 서비스. 종합 서비스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컨설팅이에요. 컨설팅. 그래서 여러분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서 합격을 하면요 너무 쉬운 것만 해. 뭐 아파트 거래. 아파트 거래는 부동산 요거에 조그만 거 요거 한 5%도 안 되는 거 그게 목숨 걸대. 컨설팅업이에요 부동산은. 그래서 여러분이 부동산 하면 아파트 하면은 뭐 여러분 보면 수수료 따지대. 주거용 건물 수수료 뭐 0.9% 최고죠 지금 최대가. 그거 막 따지는 수수료 왜 따져? 컨설팅 수수료가 없어. 뭐야 컨설팅은 그 뭐 하면 수수료가 그게 있는 게 아니지. 컨설팅 자문 수수료가 별도예요. 그럼 여기 토지 거래했다. 토지 거래해서 손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 아 내가 지금 10억짜리 토지 거래한다. 그럼 0.9%에서 이제 신고하겠다 딱 해. 하세요. 돈은 주고 하세요. 돈은 주고 신고를 하든 말든 해야지. 0.9%만 협박을 해요 여러분한테. 그럼 여러분 간단해. 돈은 주고 신고하세요. 간단해. 왜? 영수증 써달라고 하거든요. 신고하려니까. 그럼 뭘 해? 중개수수료 0.9% 딱 치고 밑에 컨설 수수료 딱 주면 끝나는 거야. 뭔지 아세요? 네. 투자 자문업이잖아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 등록을 할 때 뭘 해야 돼? 합격해서 등록할 때 부동산 중개업 하면 안 되지. 예? 밑자 하나 더 붙여야지. 뭐 뒤에 하나 컨설팅 하나 붙여야지. 예? 아니 글자 하나 쓰는데 돈 더 주는 게 아니거든요. 붙이면 돼요. 그러니까 중개업 하면 걸려요. 부동산 중개업 하면 걸립니다. 컨설팅 수도 하면은 하나 더 붙여서 등록할 때 컨설팅 딱 하나 더 붙였어요. 그러면 이제 수수료 해도 언제든지 신고하세요 하면 돼. 예? 그래서 여러분이 법인 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서. 앞으로는 종합 부동산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뭐 보면요, 그 법인이 들어가면 다 있어. 중개업 관련돼서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그런 거에서 컨설팅이야, 컨설팅. 그래서 컨설팅을 하려면은 전문가들이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파트만 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또 거기 보시면은 이제 거기 보시면은 부동산 활동의 속성이 나오죠. 자, 여러 가지 속성이 나오는데 우선은 부동산 활동을 위한 체계화된 지식의 원리라는 측면에서는 뭐를? 과학성. 과학성은 이론적 측면이에요. 그리고 이 체계화된 지식의 원리를 실무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그 숙련된 기술 있죠?
기교의 관점에서는 뭐다? 기술성이 인정이 돼요. 그래서 과학성, 기술성 둘 다 중요시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또 부동산은 사적 재화입니다. 공적 재화가 아니에요. 부동산은 사적 재화이기 때문에 개인의 이익, 사익은 최대한 보호가 되어야 돼요. 그렇지만은 부증성의 특성에 따라 토지는 유한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의 그 용도상 공공복리적 관점에서 사회성, 공공성이 우리는 강조될 수밖에 없다. 사회성, 공공성을 공익성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공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의 이익, 사익은 최대한 보호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익과 공익은 서로 뭐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어느 한쪽을 강조하는 개념이 아니죠. 그래서 이 프린트 1번 지문의 정답은 5번인데 이 부동산 활동은 수익성보다 공익성을 중시한다 하면 안 돼요. 뭘 조화를 이루어야지. 공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익은 최대한 보호가 되어야 된다라는 개념이죠.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5번이 틀린 지문입니다. 뭐 이런 거 뭐 상식적으로 한번 보시고, 또 부동산 활동을 여러분 할 때는 뭐를 가지고 있어야 돼?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 여러분은 지금 부동산 중개를 한다. 여러분은 1차야. 왜? 증도 없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은 증이 없으면 부동산 비전문가인 부동산 소유자나 이용자가 행하는 활동은 바로 1차 수준의 부동산 활동이에요. 전문가가 아니니까 사고가 발생하죠, 당연히. 2차는 부동산을 실무로 담당하는 사람에 의해서 행해지는 활동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해서 평가를 한다. 평가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2차 수준의 활동이지. 그래서 이 부동산 관련 전문가가 행하는 활동, 감정평가사가 행하는 부동산 평가 활동, 공인중개사가 행하는 부동산 중개 활동은 뭐다? 3차 수준의 활동으로서 전문성이 가장 높습니다. 자, 이 전문성 못지않게 부동산 활동은 또 우리가 높은 윤리를 요구가 돼요. 우리나라는 사기가 진짜 많아요. 이게 보면. 그래서 우리나라 소송이 1년에 소송 중에 70%가 부동산 관련 소송인데 그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사기와 관련이 있어. 그만큼 많이 관련되어 있는데 윤리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 조직 내부에서 우리는 조직 구성원 간에 지켜야 할 도리가 바로 뭐냐? 고용윤리입니다. 이거에 이 종업원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고용윤리가 있고, 또 동업자와의 관계, 동업자 단체와의 또 관계를 나타내는 조직윤리도 있고, 또 매도 의뢰인, 매수 의뢰인, 의뢰인과의 관계도 있고, 또 비의뢰인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서비스 윤리도 있고, 또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뭐죠? 공중윤리. 4가지 윤리의 유형이 나타납니다. 부동산 윤리의 유형은. 자, 또 부동산 활동은 부동산이라는 물건을 대상으로 행하는 이걸 뭐라고 해? 대물 활동이라고 해. 대물 활동. 또 부동산 활동의 주체인 인간을 상대로 하는 대인, 인간을 대상으로 한다. 대인 활동의 속성도 가지고 있고, 또 부동산은 위치가 고정되어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지리적 위치 고정성, 부동성의 특성으로 인해서 부동산을 둘러싼 주변 환경은 통제가 불가능한 요인이 많아요. 그래서 각종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 정보 활동이 중요시되고, 또 정보 활동이 중요시되는 것이 아니라 또 수집된 자료를 현장에 가서 여러분 확인을 해야 돼. 이 부동성의 특성, 또 대물 활동의 속성으로 인해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 임장 활동이 또 중요시되죠. 임장 활동을 소홀히 하면요, 부동산 거래 시에 각종 사고가 발생하고 뭐 소송 문제, 책임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잘 확인을 해 두셔야 될 부분이죠. 자, 그리고 영속성의 특성으로 인해서 토지로부터 얻는 수익은 영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부동산 활동 시에는 장기적인 배려를 필요한다. 배려의
장기성이 나타나고 또 부동산 활동은 영속성의 특성으로 인해서 지표, 땅, 지하, 공중을 포함하는 이걸 뭐라고 하죠? 3차원이라고 해요. 3차원의 공간 활동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부동산 활동은 기술적 측면에서 설계, 시공이 괜찮았냐, 부실공사가 있을 수도 있죠. 또 경제적 측면에서 부동산 가치가 적정한가, 법률적 측면에서의 규제가 있느냐, 이걸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이 복합 개념적인 또 활동이 나타나고 있다. 자, 그래서 간단히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요 총론에서는 뭐 기본적 개념만 확인해 두시고, 이제 시험 관련해서는 부동산 개념이 좀 중요한데, 자, 여러분이 우리가 8페이지 보시면은 부동산에 있어서의 개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개념을 보시면은, 이 부동산은 크게 뭘로 나타나죠? 거기 보니까 형태가 있을 있고, 또 무형하면 형태가 없다, 없을 무잖아요. 그래서 유형적 측면에서 또는 무형적 측면에서 크게 둘로 나타나는데, 자, 유형적 측면에서는 뭐죠? 유형적 측면에서는요, 토지의 이용 기법을 보는 거거든요. 뭐 지반의 상태, 지질이 어떠한가, 설계 시공, 뭐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바라본 개념을 우리는 기술적 또는 물리적이라고도 하는데, 이 기술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부동산의 개념이에요. 또 시장에서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고 변화하느냐, 가격 관계를 다루는 이것을 경제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부동산의 개념. 또 우리는 부동산은 또 법률적 측면에서 바라볼 때 뭐죠? 공법적 측면에서 뭐를 보죠? 공법적 측면에서는 우리가 토지 이용 규제의 대표적 수단인 지역지구제,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지역지구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법적 측면에서 소유권 관계를 다루는 또 민법, 이런 걸 보는, 또 이런 건 법률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 부동산 학은 이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에서 뭘로 본다? 복합 개념으로 본다. 그래서 이 복합 개념의 부동산. 자, 그래서 이 복합 개념 나오면, 이 지문만 떴다 하면은 뭐가 나와야 돼?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이 나오면,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지문에 뜨면은 복합 개념이야. 이 부동산 학적인 개념입니다. 부동산 학 지금 배우는 개념이 바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인데, 이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다른 용어가 있어요. 그 용어가 바로 뭐죠?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다른 용어는 복합 부동산이다. 개념이 다른 용어예요. 같은 용어가 아니다. 그래서 이 토지와 뭐가 붙는다? 정착물. 정착물, 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건물이나 임목인데, 자, 이 토지와 토지 위에, 이렇게 토지 위에 독립된 거래의 객체인 정착물, 예를 들면은 건물이라든지 임목이죠. 건물이 이게 결합이 돼. 여러분, 건물을 있으면 철거하지 않는 한 서로 떼려야 뗄 수 없어. 그래서 부부의 혼인 관계처럼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뭐가 된다? 토지와 건물이 뭐 상태? 이 결합. 이 결합된 상태 그대로 부동산 거래 활동, 부동산 평가 활동, 이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 다루어져 있는 부동산을 복합 부동산 개념입니다. 이 평가할 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복합 부동산 개념이. 그래서 이 개념이 서로 다른 용어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자, 그러면은 이 기술적 측면에서 바라본 부동산 개념. 자, 기술적 측면에서 바라본 부동산 개념은 먼저 뭐죠? 네 가지가 있죠. 자연, 공간, 위치, 환경인데, 자연은 토지는
토지는 인간의 노동이라는 힘이 작용함이 없이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 그래서 자연물이라고 해. 근데 문제는 토지는 여러분이 생산 안 했어요? 생산 안 했는데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토지 평당 얼마 하잖아요. 가치 있어요. 스스로 가치를 가지고 있고 또 중요한 건 이게 뭐하다? 유한하다. 유한하면서 스스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유한하기 때문에 생산이 안 돼요. 그래서 대다수 사람의 그 용도상 공공복리적 차원에서의 사회성 공공성이 요청될 수밖에 없다는 걸 하나 염두에 두시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개념? 공간 개념. 시험 문제는 이 공간이 상당히 중요하죠. 자, 작년에 출제된 게 뭐를 출제했죠? 민법. 작년에는 민법 제211조와 212조 조문을 둘 다 출제했어요. 작년 시험에. 민법에서 이런 배우니까 민법 제212조는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이 조문을 또 출제했었죠. 이 상하가 무슨 개념? 공간 개념이다. 그래서 민법 제212조는 토지 소유권의 무슨 범위? 공간 범위다. 공간. 근데 이 공간은 우리는 뭘로 표현하고 있다? 입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입체적. 예.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는 입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 문제에 법 조문도 많이 나오고 또 요거 입체적으로 규정한다는 지문이 또 많이 나오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배운 걸 하나 간단히 복습을 합니다. 이 그림 한번 우리 배웠어요. 자, 지구의 중심이잖아요. 이 지표상의 이 토지와 관련돼서 이해되는 2차원적인 평면 공간이 수평 공간이고, 지표에서 지구의 중심을 향한 이 공간을 지중 공간, 그리고 지표에서 공중을 향하여 영장되는 일정한 높이의 공간을 공중 공간이죠. 그래서 이런 부동산 활동을 할 때는요, 이 땅만 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하 공중도 이용하잖아요,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는 수평 공간, 지중 공간, 요걸 포함해서 무슨 공간이라고 하냐면은, 자,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서의 토지는 수평, 지하, 공중을 포함하는 몇 차원? 3차원의 공간이다. 3차원의 공간 활동이라는 것을 항상 인식을 해야 되고, 이것을 무슨 공간? 입체 공간이라고. 입체. 수평인 평면에다가 지중 공중을 더해 면과 면이 만나면 입체요. 입체 공간이다. 그래서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는 평면 공간을 배워요. 중3 때는 입체 공간을 배우는 거예요. 평면을 알아야 뭐 입체를 알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르치실 때 이제 잘 알아야 돼. 면과 면이 만나면 뭐다? 입체 공간이다. 네? 여러분에게 평면 공간이 뭡니까? 입체 공간이 뭡니까? 물으면은 여러분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물으는데. 그럼 감독님 첫 받침 요거 뭐야? 입체야. 요거 입체야? 뭐야? 요건 평면이야. 주사위 갖다 주고 요게 입체야. 면과 면이 만나자. 그 설명 간단히 해주면 되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입체 공간이다. 요 개념이 또 시험에 또 자주 나와요. 부동산 활동에서 대상으로서의 토지는 입체 공간이다. 그러면 또 이 지표상에 있는 토지를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표권이죠. 뭐 작물을 우리 지표상에 있는 토지에서 뭐 농작물 이런 거 있잖아요. 작물을 경작할 수 있는 권리, 지표에 있는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건 다 뭐에 속한다? 지표권에 속하는 겁니다. 자, 이 토지 소유권자의 토지 구역상의 지하에 있는 이 공간을 이용을 하든지
아니면 이용 관리할 수 있는 이 권리를 뭐라고 한다? 지하권. 근데 문제는요, 이 지하권에 있어서 이 지하권이 전부거든요. 이 지하권 전부를 토지 소유자의 권리로 인정하는 나라도 있지만은 우리나라와 같이 지하권의 뭐만 일부만을 토지 소유자의 권리로 제한하는 나라도 있어요. 우리는 제한을 합니다. 어떻게 제한을 한다? 자,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보는 거죠. 자, 통상적인 이용 행위가 예상되지 않고 뭐 전철들과 같은 지하 시설물의 설치로 인해서 우리는 토지 소유자의 이용 행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깊이가 뭐라고 한다? 한계 심도야. 그럼 이 한계 심도 안에 있는 범위는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미쳐요. 그럼 지하에 있는 안반, 지하수 등은 토지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의 권한이 미칩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사적 지하권이야. 사적 지하권인데 여기가 있죠. 우리나라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공적 지하권이다. 자, 이 한계심도 요 밑에 있는 요 부분인데, 자, 우리나라 광업법상 광업권의 객체가 되는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석탄, 석유, 금, 은과 같은 이 미채굴의 광물이죠. 이 미채굴의 광물에 대해서는 뭐가 돼요? 우리는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소유권 효력이 안 미친다. 시험 지문에 요게 또 자주 출제를 하죠. 주의를 좀 해두셔야 되겠고, 또 토지 소유권자의 토지 구역상의 공중 공간을 타인에게 방해를 받지 않고 일정한 고도까지 포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공중권이야. 자, 공중권도 이 사적인 공중 공간을 이용할 때는 인적 토지 소유자의 또 권리를 방해해서는 안 되죠. 방해를 해서 충돌이 발생하면은 일조권, 조망권의 분쟁이 발생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이 사적인 공중공간 이상의 공중공간을 공공이 이용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공적 공중권이죠. 항공기 통행과 관련한 항공권, 전파의 발착과 관련한 전파권은 공적 공중권이 됩니다. 자, 그러면 토지 소유권은 여기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문제는 이 지표, 땅에서 공중으로 몇 미터, 지하 몇 미터 구체적으로 규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권의 구체적 범위의 해석에 대해서는 뭐에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법원의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다는 거죠. 자, 요걸 한번 확인을 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럼 문제, 2번 문제 한번 봅니다. 자, 프린트. 복합 개념의 부동산으로 바라볼 때 부동산을 공간, 위치, 자산, 환경 등으로 나눠볼 수 있다. 부동산을 공간으로 파악할 때 틀린 설명을 묻어요. 자, 최근 실용화 단계에 있는 지리정보 시스템은 공간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공간정보, 또 속성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연결하여 다양한 형태의 공간적 상호관계 분석이 가능하다. 요즘 교통정보 시스템 있죠? 이것도 우리가 이 GIS와 GPS를 연결한 거예요. GPS 위치 확인 시스템. GPS 여러분 휴대폰도 있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버스 추적을 하면서 몇 분 내에 도착합니다. 뭐 이런 거 다 나오죠. 그게 다 요겁니다. 자, 2번. 부동산의 공간 개념은 건물의 고층화, 집합 건물의 등장 등으로 인해서 그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상부 미이용 공간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 여기 토지가 있습니다. 자, 토지가 있는데 우리 요 10층까지는 뭐를 한다? 건물을 건축할 수 있어요. 네, 10층까지는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데
이 지역이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 한다? 규제를 해요. 문화재. 역사적 유물인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규제를 해요. 규제를 해서 몇 층까지만? 나는 4층까지만 허용한다. 4층. 그럼 여기까지는 뭐다?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그럼 위에는 지을 수 있다 없다 여기는? 여기는 안 되지. 요 부분은 안 되지. 이렇게 상부 미이용 공간에 시설을 직접 건축하여 이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이 상부 요 빨간 부분이죠. 미이용 공간에 상응하는 이 뭐죠? 용적률. 이 용적률을 이용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용 못하니까 규제를 받지 않은 인근 지역에 이걸 뭐 한다? 이전, 양도시켜서 개발을 허용을 한다. 이걸 어떻게 돼요? 트랜스퍼러블, 이전 가능한, 양도 가능한, 디벨로브먼트 라이트, 개발권, 이전 가능한 개발권, 개발권 양도 제도, TDR인데, 그럼 TDR은 어느 거? 여기가 뭐 누구? 개발 지역. 여기는 뭐다? 보전 지역. 그러면 개발 지역은 요걸 더 뭐 할 수 있다? 용적률을 여기 이전해 왔으니까 더 이용을 할 수 있으면서 이익을 얻겠죠. 그래서 누구 개발 지역의 토지 소유자인 사적 주체가 이 손실을 보는 보전 지역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공적 주체가 아니라 개발 지역의 토지 소유자인 사적 주체한 손실 보상입니다. 3번 정답. 공적 주체가 아니라 사적 주체, 개발 지역의 토지 소유자인 사적 주체입니다. 3번 정답이고 4번 토지 소유자의 사적 공중권의 이용은 인접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또 우리나라 현행 지적 제도는 무슨 제도? 우리나라는 수평 지적입니다. 입체 지적이 아니에요. 자, 우리나라는 입체 지적이 아니라 무슨 지적? 수평 지적이다. 수평 지적. 그러기 때문에 뭐죠? 이 지적 행정면에서 공시 기능이 상당히 불완전해요. 특히 뭐 지중 공간과 뭐에 대한 공중 공간에 대한 공시 기능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거예요. 불완전하죠, 결국. 자, 그래서 그런 점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임야 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뭐를 해? 측량을 해야 돼. 왜? 우리나라는요, 엄청 잘못된 게 많아요. 실제 측량을 해보면. 그래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소송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 예? 반드시 측량을 하는데 뭐 제일 빠른 게 인공위성을 통한 뭐 GPS를 이용해서 측량하는 게 제일 정확해. 딱 어떻게 돼요? 뭐 침범되면 거기 점수로 딱딱딱 나와요. 정확해. 그래서 그걸 근거로 소송을 합니다. 요즘 다. 예? 옛날 거는요 믿지를 못해. 평면으로 한 거는. 그래서 항상 요즘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요거 하려니까 돈 많이 들죠. 입체로 하려면. 다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전국에 있는 토지를. 쉬운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거기 보시면 경제적 개념으로 갑니다. 자, 여기 자연도 있지만 또 뭐가 있다? 위치.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환경. 위치는 여러분 뭐 입지에서 뭐 절대적 위치, 상대적 위치 요것만 알면 돼요. 뭐 여러분 지리적 좌표로서 위치는 고정되어 변화가 없죠. 위치는 고정되어 있어요. 이걸 절대적 위치고 그러면 위치는 고정되어 있을지라도 그 주변의 토지 이용 상황에 따라 토지 가치는 어떻게 돼?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어요. 달라질 수 있거든요. 가변적이에요. 여기 상대적 경제적 위치.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쉽게 토지 이용할 때는 절대적 위치보다 뭐를? 상대적, 경제적 위치를 더 중시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나중에 또 입지 이론 가면 또 한번 나오는 용어입니다. 자, 경제적 개념은 부동산, 토지, 건물은 무슨 자산? 실물 자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은 실물 자산인 부동산 가격은 뭐죠? 오르고 화폐 가치는 하락을 해요. 그럼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을 때는 실물 자산인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유리하죠. 이걸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다. 즉 인플레이션 해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또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보는 자본, 또 기업의 공장 부지로서 제공되는 뭐죠? 생산 요소 또는 생산재, 또 인간의 최종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제공하는 용인 에버랜드라든지, 또는 콘도미니엄 부지로 제공한다든지, 주차장 용도로 제공되는 뭐죠? 소비재. 이 소비재 자체가 하나의 뭐다? 상품. 그래서 이런 형태로 보는 거죠. 근데 문제는요, 27회 시험에 이렇게 나왔거든요. 27회 시험에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은 예를 들어서 자연, 공간, 자산, 생산 요소 등이 있다? 틀렸죠? 예? 자산 생산 중에 뭐다? 경제적 개념. 그 어디 소속됐는지는 알아야 돼. 그 기술적 개념 4개. 그리고 경제적 개념 몇 개? 5개. 이제 여러분이 요걸 어디 소속됐는지도 가끔 시험 지문에 떠요. 그거 좀 알아두시고, 그리고 올해 시험에 중요한 게 바로 뭐냐? 법률적 개념에. 작년 시험에도 정답을 지문을 여기서 출제했는데 올해도 중요해요. 올해도 우리가 시험에 출제 정답 지문이 여기서 뜰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이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이것은 잠시 쉬고 설명하겠습니다.